고실점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양대 지수 약세입니다. 코스피가 1.15%, 코스닥이 1.54%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가운데 대주전자재료 급등 나오고 있고요. 전쟁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종목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하는데요.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 급락에 국내장 약세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따가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수가 낙폭을 약간 줄이긴 줄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신의 한 수 있으니까 지수나 이런 거는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리고, 일단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지금 기사 혹은 방송에서 듣고 있겠지만 나도 그게 맞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금리 이슈 플러스 중동 전쟁 이슈, 유가 사실 급등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또 유가 100달러 얘기 나오고 막 정신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어디에 귀결되는 거냐면은, 연준 금리 정책에 귀결이 되겠죠? 근데 뭐 누차 얘기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대신 조정이 기회라는 말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증권 역사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무너뜨린 적은 없어요. 항상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급락할 때는 혹은 약세를 줄 때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연준의 그 스탠스 변화,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그 스케줄이 뭐 오차가 생기거나 변화가 나면 어쩌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물가나 지표나 아니면은 파웰이나 FOMC에서 어느 정도 말이 나오면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이종복의 방송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선별적 종목 강세인데 제대로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선 전력설비나 전쟁 관련주는 빼버리고 대주전자가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대주전자가 이렇게 급등을 하기 전에 이 주식도 저항권에 부딪히고 주가가 한 10에서 15% 가까이가 밀렸다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밀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차트가 어느 정도 괜찮게 유지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봤더니 이제 슬슬 요새 기사 나와요. 실리콘 음극재 하면서 요거 뭐 차량 증가세 본격화 하고서 이제 슬슬 나오잖아요.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슬슬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타이밍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 많이 찍어 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선별적 종목 강세에서 2차 전지의 대주전자재료 급등이고 나노신소재도 급락하지 않고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좀 무거워요, 여러분.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리스크는 떨어집니다. 다만 세게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차트가 좀 저항이 많다 정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 오늘 지수가 급락, 약세, 급락급의 약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하방 경직성이 좋은 거 정도는 상당히 긍정일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쪽은 보다시피 삼성전자가 2.5% 빠지면서 82,500개에서 81,000원대로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보다시피 이것도 내가 여기는 정수리고 사지 말란 얘기다라고 얘기한 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한 5,000원 밀리는 거예요. 고점 대비는. 그러면은 8만원대가 5,000원이면은 86, 48, 한 5, 6%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고점권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10에서 15%가량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이오테크 같은 이런 위치는 지금 하지 말란 얘기고 갖고 있으면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꼭다리에 붙어 있는 주식들은 한 6% 정도 빠지는데 이건 특징주예요. 테스는 4월 8일 날 먼저 고점 주고 엊그저께까지 22,000원대로 밀리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밀리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동진세미캠 같은 것도 좀 밀리면 좋은데 좀 안 밀리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밀리고 있잖아요. 이런 게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잡을 때 조금 이따 두 번째 판을 잘 새겨 들으세요. 결국은 지금 2차 전지 반도체고 전력설비 쪽도 꼭다리에 있는 주식들은 위험합니다. 네, 누차 얘기하지만 대신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몇 개가 있긴 있는데 그들은 주도주가 아니고 순환매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권미란 앵커도 얘기가 들어왔지만 석유 관련주 같은 거 이런 거 쫓아가서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런 걸 쫓아갑니까? 이건 나의 의견이고 뭐 이런 주식 갖고 단타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단타 쳐도 되지만은 나중에 후회한다. 그죠? 예, 이런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주식을 쫓아 들어가서 물리면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차라리 이런 거에 물릴 바에는 로봇에 물리는 게 낫다 정도 의견 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전력 쪽은 구리 관련주인데 구리 관련주도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올라가는 거죠. 이구산업이 초전도체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 주식 비철금속에 비금속 광물 비철금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뭐 구리나 이런 어떤 이런 느낌으로 움직였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전력 설비는 지금 많이 올라간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죠? 구리 쪽이든 아니면 이쪽 하는 게 좋은데 오늘 대표적으로 한 종목만 볼게요, 여러분. 네페스 같은 주식이 같은 이제 얘는 반도체지만 전력 설비라고 얘기하기는 그래도 이게 저전력 반도체, 전력용 반도체 이런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 위치에 있는 주식이 움직임이 좋은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고 저렇고 요런데 이건 아니고 이거는 괜찮고 선별적 종목 강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날 강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강한 부분에서 따라갔을 때 정말 쉽게 물릴 수 있는 부분들 항상 분류를 또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속 시원해 해주십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는 종목 가운데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좀 올라서려는 종목들도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장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이 청개구리 동네잖아요. 이따 신의 한 수에서 내가 세계 증시 요새 움직인 거 좀 비교 좀 해줄 텐데 밀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율 부분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환차손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매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주식이 그렇게 세게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것도 시장에는 긍정이고요. 108번 내.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보다시피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위치까지 온 거고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서 조정을 받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주식시장의 추세 패턴을 갖고 얘기를 하면 정상이에요. 366 돌파 363 지지 체크하면서 몇 가지 좀 얘기해 드려 볼게요. 아마 지지난주쯤에 이종복이가 아마 이거 다 보여드렸을 거고요. 굳이 뭐 지금 시점에서 이거 뭐 강조하긴 좀 그래도 이번 지수 전략은 이게 4월 9일 야간 방송 여러분들 원래 이거를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본 거는 여기 365에서 369군 정도에서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줬던 것들이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 2차 전지 위주가 공격적 포트, 거기에
전력 설비, 제약,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AI, 이런 거 좀 섞는 게 좋다, 이런 얘기 좀 했어요. 지금 보시면 수익 전략으로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수익 전략은, 자, 하나만 더 가보면, 이건 특징주 겸, 여러분, 사마 콘덴서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금요일 날 진단 들어오기 기다렸다가 진단 들어왔을 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MLCC, 콘덴서, MLCC 콘덴서가 뭐죠? 그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든, 아니, 전력 관련주든 전력 설비든 이런 게 날아가니까 결국은 콘덴서 쪽으로도 매수세가 붙어요. 지금 콘덴서, 이거 사마 콘덴서도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사마 콘덴서를 왜 얘기하는 거냐면, 이 주식이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조정권에서는 충분히 조정을 받고 기술적으로 돌리는 모양이 나온 시점부터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해주는 거고, 어차피 나중에 갈 명분이 있다면 그게 반도체, 2차전지, 로봇, AI 등의 종목들이 어차피 나중에 갈 명분이 있는 쪽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갈 명분이 있는 쪽은 조정을 받아도 어차피 나중에는 올라가니까 그쪽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쪽 섹터에서 먼저 모양이 만들어진 주식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 전략은 그쪽 섹터에서 차트가 바닥권에 있거나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은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는 거. 이게 수익 전략. 이 수익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전략은 이 종합 지수는 보다시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려고 하면 또 밀릴 거예요. 이 지수는 결국은 360 초반 언저리, 요쪽 언저리를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쪽 언저리를 봐줄 때까지는 그쪽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의 주식이어도 차트가 무겁다라고 표현을 쓰죠.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나 에코프로 BM 같은 건 차트가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쪽이에요. 그쪽은 지수 봐가면서 지수가 지지권에 왔을 때 매수 전략.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처럼 아직은 지수가 지지권에 오지는 않았어도 추세가 양호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을 갖고 있다면 지금 매수가 수익 전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반도체, 로봇, 에너지 등 제약주도 마찬가지지만 제약은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움직이게 되면 명분이 반도체에 비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를 저점에서 이번엔 이 지수 저점으로 올 때 노린다라고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거고,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막 종목들 날라댕겼지 않습니까? 그 CXL과라든가 이런 쪽. 아까도 내가 네페스가 전력용 반도체 관련한 어떤 그 소자 어떤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하면 지금 시점에서 전력 설비나 구리나 전쟁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로봇하고 AI과는 조금 매수세가 조금 약한 거, 둔화되는 것도 좀 알고 가시되 그들의 섹터의 주식은 종합 360 초반 언저리가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계산해서 관심 있게 보라는 얘기. 지금 현재 시점은 2차 전지하고 지금 테마주가 움직임이 좋다. 이런 말씀 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오후 2시 신의 한수에서 이종목 전문가의 오후 전략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배터리, 로봇, 에너지, 그리고 AI 제약주까지 오늘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특히 추세가 좀 약한, 이 섹터 안에서 추세가 약한 쪽은 선물지수 360 언저리까지 밀렸을 때 지지권에서 매수 관점 가능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켓텐 내일도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